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요, 토마토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틀 동안 장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연말장까지의 기대가 좀 큰 상황이고요. 전체 미국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물가 둔화가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난 공매도 금지할 건 월요일 날 2,500까지 갔었는데 그쵸. 코스피가 아직 그거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근처에 왔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보더라도 이제 다시 공매도 금지한 효과가 하루 반짝하고 끝나는 듯 싶었는데 네. 미국 소비자 물가 둔화가 확실히 보여서 다시 기대를 살리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사는데 하루에 이틀 동안 1조 정도 샀으니까 네. 많이 샀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를 한 이틀간 6,859억 원치 샀습니다. 전체 중에 한 70, 외국인 사는 70%가 삼성전자 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외국인들이 사는 게 어떤 걸까? 중소형주도 있는데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많았었거든 그동안 네. 업황이 계속 안 좋으면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런 게 일부적으로 계속 좀씩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도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양극재는 빼고 나머지는 좀씩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그동안 많이 빠진 주식이 또 실적이 개선돼 꾸준히 또 올라가면서 공매도 이제 쇼커버링도 조금 일부씩 일어나고 있어서 좀 더 다른 종목으로도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개인 투자자들이나 종목 여러 이것저것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도 강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2차전주의 변동성은 계속 좀 심한데 아침 시가에 막 7, 8% 뛰었다가 10% 뛰었다가 또 오후에 또 빠지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위로 올린 반등해서 고점을까지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 보면 거의 시향역에서 이제 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양극재들은 올라가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W 깨프로도 아침 8% 됐다고 계속 내려와서 지난번에 다시 내려온 그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공매도 주로 많이 쳐놨는데 안 사고 있으니까 업황 자체가 아직도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감익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서 이제 다 대갚을 필요가 없고 사서 쇼커버링 할 필요 없는 상태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장 지금도 고평가됐다고 외국인들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갖고 지금 보유를 해서 아직 내년 상반기까지 있고 또한 연장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이제 공매도의 금지로 쇼커버링 효과를 기대할 거는 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잘 봐라는 말씀은 반도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할 영역은 아니고 지금부터 시세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전체적으로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시세는 안정적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 많이 빠졌던 반도체도 급등을 하고 있고 7월, 8월부터 빠진 또 반등했고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인데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한 20% 줄고 매출액도 줄었는데 주가는 급등해 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급등한 게 이제 공매도의 한매수 조금 그 효과도 얼마 안 되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마진이 한 45%나 되거든요. 영업 마진 45% 되는데 업황만 좀 개선되면 공격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미세 공정, 이제 피치 공정 이런 쪽에 하이엔드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제품 믹스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마진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HBM 시대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 관련된 시대에 특히 장기의 성장성이 매출이나 이익의 효과가 아주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중성주 중에서 이렇게 마진율이 45% 나오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시장만 커지면 네. 아직도 이제 시세도 좋을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 뭐 반도체나 여름엔 2차 전지가 계속 올렸었는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는 내년에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에 네. 좋아지는 이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진 시스템 내년 매출이 급증할 거고 TSE도 뭐 소켓 쪽에는 이쪽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고 이제 2차 전지는 관심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개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신뢰를 잃는 상태라서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완화가 됐고 이제 반도체 좀 쏠려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로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비밀 반도체, AI 반도체 말고는 나머지 반도체로도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내년에 개선되는 그런 중소형주까지도 이제 시세가 좀 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적 장세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양이자의 지수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부진한 가운데 실적을 턴어라운드하는 중소형 종목들이나 일부 종목들로 집중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번에 외국인 수급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일주일 동안 지난 금요일 지난 어제까지 외국인이 한 코스피 9,757억을 한 1조 정도 샀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3,598억, 코스닥도 많이 샀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팔다가 샀고, 그래서 그럼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들어온 시점이 이틀간이거든요.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에 끝이진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걸 보여서 삼성전자를 이제 57% 지분해서 한 2, 3년 동안 49% 줄였다가 다시 8%포인트 판 것을 다시 절반 샀는데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추가로 한 뭐 2% 지분 정도를 더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면 지분이 한 55%까지 지금 53%대인데 가게 되면 삼성전자 안정적으로 이제 8만 원대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반도체는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걸로 보여서 지금도 디램 가격 플러스 되는 상태에서 아직은 업황이 크게 좋아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봄 지나고 나면 시세도 삼성전자 시세도 내년 하반기 강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돼야만 올라갈 걸 봤는데 올해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여서 좀 기대가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이제 받쳐주면 다른 중소형주도 좀 괜찮게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수급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들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도 같이 분석해 볼까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일봉 차트가 모습이 괜찮습니다. 반등을 잘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워낙 이제 급락을 이제 해서 8월 달부터 계속 급락 2차 A10화까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적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동 평균선에 안착을 이제 이틀 안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안착했을 때 이틀 동안 다 62평선 수급서 안착해서 이게 바로 외국인 1조 4조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추가로 살 걸 보여서 네. 이제 하락보다는 윗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2,500대는 안착해서 한 2,580 내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이 가일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양봉이 뜨면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니까 22동 평선도 아직은 돌파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찍고 공매도 금 찍고 내려와서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박스권 네모를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2,400에서 2,580 정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590포인트가 제가 보는 저항선이라서 이걸 뚫지는 아직 못할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쪽을 안착한다면 장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590 갔다 다시 조정받고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 1, 2월 달에 조정을 받고 그 위에 추세가 다시 또 살아나서 내년에 하반기까지 강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지금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기대감이 느껴지는 그런 지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로 좀 가볼게요.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네. 간밤에도 5%나 급락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중동 전쟁이 터지고 80달러 깨지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깨지고 나서 추세 하락할 거다. 이렇게 네. 저는 전망해드렸었는데 제 전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4.8% 빠지면 72.9달러까지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 90% 이상의 이제 투자은행에서 했던 말들이 중동 불안이고 또 공급도 감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서 뭐 100달러대가 아니라 120, 150달러, 어떤 맞아요. 데는 250달러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미 터질 거 다 터졌는데 이제 과거와 같은 생각, 1차 오일석, 2차 오일석처럼 이럴 때 그때는 수요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아주 큰 수요가 있을 때 성장을 막 할 때 네. 그러면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계속 뭐 공장 돌려야 되는 많이 쓰지만 지금은 이제 고성장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태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유가도 뭐 선물해서 돈 벌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놓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유가에 대한 상식이 상승에 대한 상식은 공식은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가 상승 미국이 지금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글로벌은 다 침체돼 있거든. 미국만 탄탄한데 그렇죠. 미국은 뭐 자체에서 뭐 이제 조달도 많이 하지만 중동도 불안하면 이제 석유 생산은 주요 중동 국가 그다음에 그리고 또 공급에 오펙 플러스 쪽에는 감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주식은 유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 보면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중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해서 이게 이제 확산되지 않는 그런 것보다도 글로벌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이제 공급을 받든지 중동 말고 아니면 수요가 오히려 침체되고 있든지 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잠깐 94달러대에서 있다가 80달러에 계속 있다. 80달러 붕괴하고 나서는 지금 80달러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5달러 정도 평가 중에 있다가 어저께 72.9달러.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하향했습니다. 네. 작년 올해 하반기 올해부터 또 하반기 올라갔다 지금 또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난방 수요라든 이런 것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비축이 돼서 이제 올라갈 일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트를 보면 오펙 플러스와 넌 오펙 원유 생산량 추이가 있는데요. 이제 막대 그래프의 하늘색은 오펙 플러스 러시아 점유율인데 꾸준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죠. 네네. 막대 그래프가 작아지니까 하향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원유 생산량까지 오펙 플러스 러시아 생산량도 보면 전체 이제 파란색의 그래프인데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왔었고 하락세 전환돼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색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상향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넌 오펙 쪽에 나머지 국가 오펙 플러스와 러시아 빼고 나머지에서는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쪽에 워낙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공급처를 많이 확보를 한 상태고 안정적으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상 대책을 다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중동 불안이 중동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 피해를 덜 보고 있다. 미리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축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세계 원유 수급 전망을 가지고 보면 이제 EIA라고 있는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데 이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 WTI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전에 3개월 전에는 초과 수요라서 네.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초과 수요되니까 만약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올라가면 유가가 급등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산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경기도 침체되고 하면 유가는 급등하고 물가는 안 내려가고 경기가 침체 장기간 이어지면 당연히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장도 안 좋게 주식시장도 안 좋게 이렇게 계속 봤는데 오히려 EIA가 최근에 이제 이번 4분기 중에 공급이 초과된다. 초과 공급을 전망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초과 공급이니까 유가가 올라가기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적인 측면 가격 이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그대로라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수요 가격이 그러면 결국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면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EIA에서 미국에서도 원유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도 지금 중국도 경기 둔화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경기 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2.6이니까 그럼 뭐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수요가 지금 침체가 계속 우려되고 있고 침체되고 있고 우려 있으면 그러면 저 경기가 침체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일이 오히려 급락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유가가 4.8% 내면 급락을 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60달러도 내년 뭐 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본다면 지금도 대다수 전망은 80달러에서 90달러 이 내외에서 있을 거라고 계속 보고서는 나오거든요.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는 난방 수요라 이런 게 3월까지를 전부 다 거의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재고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뭔가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고가 늘다는 것은 그만큼 비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뭐 크지 않지 않나. 그리고 중동전이 더 확산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결국은 많이 올라가야만 수요가 강력하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미국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까지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나온다면 유가는 또 급락을 주지 않을까. 요즘 이제 상품 가격들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보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돈의 힘으로 막 올라갔다 또 막 끝까지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석유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 여기 미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하고도 연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신규 주문 재고도 이제 반락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은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회색 그래프는 ISM 제조업 지수인데 50 이하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깐 꺾이고 있거든요. 또 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 둔화는 시작됐는데 크게 둔화는 되지 않더라도 둔화는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경기 선행성이 높은 WTI가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향 안정이 되더라도 하향 안정이 아니면 추세 하락이 더 급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은 오히려 경기 둔화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장기 좋지만 내년 1분기는 미국은 급락 가능성도 있고요. 주식 시장이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주식 시장은 하락할까 그러면 그건 디커플링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급락 빠져버리면 뭐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수요가 좀 둔화돼 있지만 그래도 비용 측면에서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이상 내려가지고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아시아나 우리 시장 뭐 유럽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 수급만 보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 하이닉스 좀 보고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로 위로 가면 좋고 또 삼성전자도 좀 더 75,000대 이렇게 간다면 좀 시장이 더 좋을 걸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뭐 계속 낙폭과대 주 중에서 터라운드 업종들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뭐 2차 전지 연극재단지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유망 좀 알려주시죠. 최근에 이제 율천학도 그렇고 화학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네. 당장은 좀 약하지만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금방 이제 석유 시장을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해외 중국과 이런 쪽은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유가 빠지면 좀 좋지 않을까 경계. 그래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네. 네. 4개분기만 흑자 전환됐고 양극재 감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양극재 감익이 내년도 3분기는 확실히 출하량 기준으로 사상 최대 분기로 돌파하면 내년 하반기 좋지만 현재는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내년 보면 좋지 않을까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도 마찬가지 내년 확실히 늘어나니까 특히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네. 올해 뭐 3조 영업이면 내년은 5조 정도니까 길게 보면 괜찮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월봉 차트도 뭐 LG 엔솔이나 마찬가지로 급격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G 화학은 기본적으로 바닥권에 왔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를 봐야 되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한 30~40%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관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가격 전략은 저희 어떻게 체크해볼까요? 네, 46만 원의 매수 정도 22% 좀 이어오면 사서 목표가는 길게 내년에 한 63만 원 상반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만 원입니다.
네, 최근에 또 화학 섹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LG화학의 경우 목표가 63만 원 보시면서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투자에 대한 네. 또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 이제 아주 중요한 시장인데요. 고성장주 중에서 산업의 고성장 중에서 대바닥 아주 큰 바닥이 종목을 찾아서 투자할 기회의 시장이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100% 이상 갈 주식을 찾아서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저희가 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11월도 중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12월 산타랠리 기대해보면서 저희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